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과 김영환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효소공학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촉매력을 가지는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물 자원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생촉매제에 해당하고요. 이와 같은 효소가 가지고 있는 촉매력을 바탕으로 식품 산업을 포함해서 제약, 축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효소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효소 산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요. 효소가 사용되는 산업 분야로는 크게 식품 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이라든지 화학공학으로 대표되는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의 사료를 만드는 산업에 있어서도 효소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효소들의 범위를 보면 여러분들 예상과는 다르게 식품 산업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산업군 사이에는 오버랩이 되는 중첩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분야들을 다 합쳐보면 전체 효소 산업 시장의 약 88% 정도가 식품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만큼 효소라는 것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소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글로벌한 회사들이 효소를 만들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노보자임이라든지 듀퐁과 같은 대기업들이 여기 있고요.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국내 회사 중에 이와 같은 글로벌 엔자임 서플라이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와 같은 회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효소를 사용하는 산업군이 어떤 시기였느냐? 말 그대로 이와 같은 글로벌한 엔자임 서플라이들로부터 효소를 수입해서 그 효소를 이용해서 어떤 소재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역할로서 많이 효소들을 사용을 했고요. 혹은 이와 같은 효소들로 만들어진 신소재를 수입을 해서 제품에 적용하는 같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부와 가치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요구가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효소를 개발을 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라든지 대상 삼양제넥스와 같은 대표적인 이 감미료 회사들이죠. 설탕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감미료 회사이지만 이 설탕에 대한 대체 소재들의 수요가 이제 점차 증가하면서 이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효소를 개발하고 그 효소들을 이용해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칼로리 감미료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자체적으로 효소를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효소를 다룰 줄 아는 연구자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효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시료들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효소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게 효소 개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와 같이 내가 필요로 하는 효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생화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효소는 단백질이고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소의 기능들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내에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암호화되어 있는 오프리딩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은 당연히 이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즈라는 효소를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밀레이즈를 생산하는 미생물로부터 이 아밀레이즈라는 효소의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세균이나 미생물에게 전달해서 그 미생물이 이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효소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효소 개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효소를 얻고 나면 이 효소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야에 조금씩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특징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효소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원래 가지고 있던 아미노산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꿔줌으로써 이 효소의 특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냐면 유전자상에 이 효소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상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바꿔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소의 아미노산이 바뀌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임의적인 위치에 이와 같은 유전자상의 변이를 일으켜서 아미노산이 바뀐 돌연변이 효소들을 얻어내고요. 그 효소들에 대한 활성 측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질이 개선된 그와 같은 변이체 효소를 선발해내기도 합니다. 혹은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모델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위치의 아미노산을 무엇으로 바꾸면 얘가 특성이 이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어 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어떤 특정한 위치의 아미노산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 효소의 특징을 개선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소를 개량하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은 말 그대로 효소를 다루고 있는 실험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선 설명에서 마찬가지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든지 효소를 생산하고 정제하는 효소 확보 기술, 그리고 효소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특성화 기술, 그리고 효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반응 산물이 어떠한지 그 기능적인 분석을 분석하는 이제 반응 산물 분석 기술과 같은 이와 같은 기술들을 우리 실험실 핵심 연구 역량으로 삼고 이제 이러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성 식품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품용 효소를 개발한다거나 식품 내의 유해 물질들을 이제 검출할 수 있는 인식 소재로서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제조업 단백질을 이용해서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운영되는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탄수화물 기반의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식품에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감미료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식품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글라이콜라시스나 TCS 사이클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을 뽑아내는 에너지 소스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탄수화물의 구조, 즉 어떤 탄수화물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능들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락토스라든지 대표적인 감미료에 해당하는 설탕은 말 그대로 고칼로리 감미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락토스나 수크로스에 특정한 당들을 더 붙여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락토스나 설탕과는 다르게 저칼로리 감미료이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기능을 새로이 획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당에다가 어떤 당을 붙여주는 것에 의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과당이 가지고 있는 OH나 H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타가토스라든지 알룰로스라는 다른 형태의 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진 타가토스나 알룰로스는 지금 현재 설탕을 대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저칼로리 감미료로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신소재에 해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계에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항산화력을 가진 천연물들은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소재들의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당이 붙어 있는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천연물에 붙어 있는 당의 종류가 어떠냐, 그 붙어 있는 당들의 구조가 어떠하냐, 어떤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천연물 배당체가 나타내는 기능성의 프로파일이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당을 붙여주거나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탄수화물 소재들의 구조를 바꿔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신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은 탄수화물이나 혹은 천연물에 새로운 당을 붙일 수 있는 고효율 당전 효소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크로스로부터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합성을 위한 효소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들의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락토스나 설탕에 어떤 당들을 갖다 붙여주는 것에 의해서 기존의 당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예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적 당저지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갈락토스 기반의 올리고당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효소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탄수화물 기반의 소재가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용 효소를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으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식품으로 사용될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효소들에 대한 안정성도 반드시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와 같은 식품 효소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안전성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인정받고 있는 바실러스 subtilis라는 균주를 이용해서 효소를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바실러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효소들이 바실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 외로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효소가 이용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효소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재활용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소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코스트 부분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실험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효소를 어떤 고정화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효소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시 회수해서 반응한 이후에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효소 고정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자임들끼리 서로 엉기게 한 다음에 링커를 이용해서 엔자임들을 엮어줘서 이제 더 뭉쳐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고정화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석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자석에 이끌릴 수 있는, 당겨질 수 있는 어떤 자석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그 입자 표면에 어떤 아미노 그룹이나 알데하이드 그룹이나 카복실기 같은 그룹을 도입을 하고 이 어떤 펑셔널 그룹과 엔자임 사이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효소를 고정화하는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효소들은 반응한 이후에 자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효소만 선택적으로 분리를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효소 활용 공정들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응용 공정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효소를 이용해서 특정한 어떤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 우리가 또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식품 내에는 다양한 위해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해한 물질들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얘네들을 이들의 양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도 되게 중요한 연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유해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HPLC라든지 이런 고가의 기자재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기자재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한 이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 인력들도 필요한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제 식품 산업군 내에는 이러한 고가의 기자재를 운영할 수 있거나 전문 인력을 둘 수 없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한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유해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러한 유해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장류와 같은 발효식품 내에 소위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불리우는 유해 물질들이 뭐 다량 존재하고 이들의 양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LC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될 경우에 대략 한 96개 정도의 샘플을 분석하는 데 한 10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고 이 효소를 이용해서 바이오제닉 아민의 함량을 어, 색깔을 발색시킴으로써 이제 그 아민의 함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 동일한 개수의 샘플들을 약 30분 만에 분석이 가능한 이와 같은 기술 개발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이오제닉 아민의 함량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산하는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구축을 했고요. 이 효소 활성 측정법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제닉 아민을 생산하는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성 저해제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이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의 동물성 단백질 기반의 식품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식품 개발 연구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식물성 단백질, 즉 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해서 치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품 개발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콩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을 뭉치게 되면 두부가 되잖아요. 이 두부와 치즈는 물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부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치즈가 가지고 있는 물성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하이드로콜로이드라든지 효소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물성을 개선을 해서 여하튼 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계를 치즈가 가지는 물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저희 실험실을 졸업한 연구생들과 지금 대학원생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다양한 기관들의 지원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실험실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슬라이드에 보이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식품효성학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